각 질환별로 쉽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거북목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머리가 벽에 닿지 않으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 디스크는 다리를 쭉 펴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올릴 때 60도 이하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다음과 같이 1분간 유지했을 때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보통 엄지와 검지, 그다음에 중지 부위에 감각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흔히 겪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이닥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욱입니다. 네, 우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부위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목이 앞으로 빠지는 듯한 거북목 증후군을 예로 들 수가 있고 어깨와 팔 부분의 저림 또는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목 디스크, 그리고 전반적인 어깨의 결림과 승모근 긴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리 주변 기립근들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허리 통증, 그리고 요추의 추간팔 탈출로 인한 허리 디스크와 하지의 저림, 마찬가지로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한 틀어짐이 허리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목과 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은 정중신경이 손목 주변에서 압박이 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고, 바깥쪽 팔꿈치에 통증을 유발하는 테니스 엘보우, 마지막으로 마우스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의 통증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환경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질환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각 질환별로 쉽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거북목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머리가 벽에 닿지 않으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을 뒤로 젖히기 어렵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 디스크는 다리를 쭉 펴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올릴 때 60도 이하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허리와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발생했을 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다음과 같이 1분간 유지했을 때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보통 엄지와 검지, 그다음에 중지 부위에 감각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밤에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깨는 경우에도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깨 결림 증상들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나 목을 좌우로 돌릴 때 제한되는 통증이 있을 때 어깨 결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자세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은 하루 종일 8시간 넘게 앉아 있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세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를 말씀드리면 허리를 등받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앉는 것이 중요하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은 상태에서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서 목이 편안하게 15도 정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니터의 높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분을 앉아 있으면 10분은 반드시 일어나서 움직이고 1시간마다 목과 어깨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서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보통 턱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위쪽으로 고개를 지그시 들어 올려 주시면 목 주변의 근육들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높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쿠션이나 받침대를 활용해서 허리의 곡선을 활처럼 휘어지도록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 아래쪽에는 받침대를 받쳐놓음으로써 다리의 순환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허벅지나 엉덩이까지도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있는데 엉덩이 깊숙한 근육에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아래쪽으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엉덩이 부분이 이제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면은 좌골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이제 다리 아래쪽으로 저릿한 느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래 앉아 있을 때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뒤쪽까지 저린 느낌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 자체가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허리 통증 없이도 다리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한 틀어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 한쪽으로 다리를 꼬거나 비스듬히 앉는 습관이 이런 골반의 틀어짐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런 골반 주변의 근육 불균형으로 인한 신경 압박 증상이 하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고 신호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다른데 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 어렵거나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거나 네. 발가락 또는 발등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하고, 이보다 약간 경한 경우는 통증이 3에서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력 약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진료를 빠르게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직장인분들은 사실 키보드나 마우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걸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손목에 통증이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단순 피로라고 여기시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단순 피로와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단순 피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주로 손목 관절 부위 자체의 뻐근함을 주로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이 되고요. 손가락 끝에 저림이나 감각 이상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대부분 통증이 호전된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 부위의 저림 및 감각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밤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잠에서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손을 털거나 주무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증상 때문에 단추를 잠그거나 젓가락질 등 세밀한 동작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1분간 유지했을 때 저림 증상이 발생하거나 네. 손목 가운데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이제 두드렸을 때 전기가 오는 듯한 증상이 발생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찜질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집에 가서 좀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던데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찜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찜질은 온찜질과 냉찜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찜질의 이제 적응증이 다른데요. 온찜질은 만성적인 근육 긴장과 뭉침에 효과적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냉찜질은 급성 염증이나 부종이 있을 때 효과가 적이어서 다친 직후 또는 48시간 이내에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근골격계 문제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경직된 근육과 관절에 갑작스러운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한 워밍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는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자주 가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사실 저 같은 직장인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기본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0분 정도는 반드시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온수 샤워 후에는 목과 어깨를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리에서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허리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렇게 관리를 했다면 주말에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에서 30분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늘리고 온찜질 팩을 활용해서 온찜질도 충분히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홈 트레이닝 등으로 코어 근육을 충분히 강화시키고 족욕을 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는데요. 베개의 높이를 충분히 조절해서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목을 너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틈틈이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된 근육을 평소에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 사실 집에 폼롤러도 있고요. 마사지건도 있고요. 목 겨닝기도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세 가지 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 진료실에서도 폼롤러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폼롤러는 근막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높고 허벅지나 종아리 등 여러 가지 근육들을 풀어주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사용법도 간단하고 가성비가 높은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사지건은 깊은 근육까지도 자극이 가능하지만 강도를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너무 셀 경우에는 근육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뼈나 관절 부위에 자극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육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 겨닝기는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목 근육의 부담과 함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감시 하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제적인 효과의 순위는 폼롤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마사지건, 목 겨닝기 순위라고 할 수 있고요. 목 겨닝기는 병원에서 의사분들의 처방을 받고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의 하이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50분을 앉으면 10분은 꼭 움직이시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주기적인 스트레칭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경고 신호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에서 4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 그리고 감각 저하나 근력의 약화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고 홈케어 도구보다는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스트레칭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목과 어깨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시고 의자에 허리를 완전히 밀착시켜 앉으시면서 1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서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장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